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참가 선생님이 우리 보자. 보교섭 선생님도 오시고, 예, 예, 아, 보교섭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예, 아, 원장님 제가 지금 아직 고속도로 퇴근길이라서요. 예, 예. 네, 강남주 예, 선생님, 강남주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했죠? 집이 예, 일요일 태어나갖고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누워서 보느라고. 예, 김주현 네, 선생님, 김주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그다음에 정현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황공찬 선생님, 예, 아이고 모두 다 반가운 반갑습니다. 목소리 참 중 강좌가 정말 좋습니다. 중 강좌 때문에 각자 자기가 편안한 위치에서 모두 다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이거는 닫고 강의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이건 닫고 오늘은 신장 파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카톡방이 뭐가 많이 들어오네요. 카톡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나토미죠. 신장에 대해서 신장은 좌측 신장, 우측 신장, 좌측이 우측보다 좀 더 큽니다. 크고 위치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장은 발생학적으로 펠빅 캐비티에서 생기가 쭉 어센딩하죠. 라이트 키드니는 리버에 딱 걸리고 왼쪽 키드는 스프린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린이 걸리고 그렇게 스프린이 좀 더 작고 위에 있으니까 좌측 신장이 더 위치가 높고 또 크기도 좌측 신장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신장의 초음파를 검사해 보시면 우측 신장 리버가 있어가 좋은 소니 윈도가 돼가 관찰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나 좌측 신장은 스프린이 위에 어퍼 쪽은 스프린이 윈도가 되지만 로 쪽에는 장각 콜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스몰 바라든지 이런 거에서 가려져가 관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측 신장 관찰이 비교적 용이하고 좌측 신장은 관찰이 어렵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해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횡단 스캔이 있죠. 버테브랄 바디 아울타 IVC. 여기가 레프트 레날 베인이고 여기에 라이트 레날 IVC로 들어갑니다. 라이트 키드니, 레프트 키드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SMA 아울타 이 사이에 레프트 레날 베인이 컴프레션 되는 걸 우리가 너트크래커 신드롬이라고 하죠. 여기에 컴프레션이 되어버리면 리날 베인이 데마테이션 되고 그 다음 레프트 키드니 펠비스에 있는 거기에 혈관이 딜라테이션 되고 럽처돼서 페니스 헤마추리아를 일으킵니다. 주로 날씬한 사람들한테 있는 너트크래커 신드롬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키드니를 보면 리트로페리토니알 오간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테리얼 페리레날 파샤 또는 뭐 안테리얼 페리레날 파라레날 패시아하기도 합니다. 레날 파샤가 있습니다. 파샤가 있고 여기는 어센딩 콜론이고 여기 이제 페리토니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키드니를 싸고 있는 거는 제로타스 파샤입니다. 제로타스 파샤 여기에 요 중간에 그 안테리얼 페리리날 에리어 안테리얼
페리레날 파샤를 보입니다. 보통 초음파에서는 제로타스 파샤는 아주 얇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요. 안테리어 페리레날 파샤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리트로페리토널 영역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키드니 이제 해부입니다. 우리가 키드니 해부를 보시면 여기 이제 콜텍스고 메줄라고 여기 버팅 칼럼이 됩니다. 콜텍스는 여기 보시면 그로메룰스가 쭉 있습니다. 그로메룰스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그로멜리우스가 있고 프록시말 컨보레 디스탈 컨보레 튜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에 리날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죠. 피라미드 있고 피라미드랑 모양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죠. 메줄라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끝부분이 이제 파필라를 갑니다. 파필라 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베슬이 우리가 리날 아트리가 이렇게 오가 리날 아트리가 하일롬에 들어가기 전에 갈라집니다. 어퍼 쪽 가는 거하고 로우 쪽 가는 게 있습니다. 쭉 얘가 갈라져가 세그멘탈 아트리가 되고 세그멘탈 아트리가 이렇게 오가 이제 메줄라하고 메줄라 사이 버팅 칼럼에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요 갈라지는 가 여기 이제 인터로발 아트리 역간 동맥이 됩니다. 역간 동맥이 되죠. 그렇게 요 갈라져 이쪽 가고 이쪽을 따라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가 이쪽에 콜텍스와 메줄라 사이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이 아큐에이트 아트리 궁상 동맥이 됩니다. 궁상 동맥에서 또 이렇게 이제 콜텍스로 가는 동맥이 인트라로발 아트리 또는 뭐 여기에는 뭐 스트레이트 아트리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음파로서 볼 수 있는 게 대부분 이제 아큐에이트 아트리까지 볼 수 있고 인트라로발 아트리는 칼라 도플러를 띄우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다시 키드니의 아트리는 엔드 아트리죠. 엔드 아트리가 물론 요렇게가 서로 연결은 물론 아큐에이트 아트리를 통해서 연결은 됩니다만은 아주 여기 미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혀버리면 여기서 막혀버리면 요 테리토리 요 영역이 이제 임파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고 여기에 키드니 초음파상은 중심 부분에 중심에코 복합체 아주 고에코고 그 다음 메줄라 부위는 저에코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버팅 칼럼 기둥 콜텍스는 고에코 콜텍스 고에코 기둥 부분 고에코 메줄라 부위는 저에코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원인은 콜텍스는 그로메룰스가 많죠. 그리고 프록시말 컨보레 튜블, 디스탈 컨보레 튜블이 많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이쪽에 많이 반사돼가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러나 메줄라는 이게 전부 다 튜블이죠. 튜블로 호모지니어스한 스트럭처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 소변이 들어있으니까 초음파 빔의 통과가 아주 좋아서 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예. 그 다음 영상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기에 보시면 키드니에 이제 리나를 보시면 키드니에 여기 요서 콜텍스죠. 콜티칼 시크니스 6mm로 보고 그 다음에 요 콜텍스하고 메줄라 다 합친 걸 리날 파렌키말 시크니스 15mm로 보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15mm가 됩니다. 그래서 6, 15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판에 이제 중심 에코 복합체가 신동이라 하죠.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신장에는 여기 이 부분에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이 신우하고 신우 주위에 소프티슈 이게가 있죠. 그 팻도 있고 초음파빔이 신우 주위 신우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사가 돼가 고에코로 됩니다. 그래서 중심 에코 복합체 요거는 신우하고 신우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하고 초음파 빔이 나오는 겁니다.
됩니다. 그래서 고에코로 봅니다. 심장에서 중심에코 복합체 가장 두껍고 고에코고 그 다음에 심피질, 신수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장의 크기를 3, 6, 12 가죠. 12cm가 장경이 되죠. 장경이 12cm 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신장의 그 스캔 방법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좌우 안테리얼 엑시러리 라인에서 안테리얼 엑시러리 라인에서 롱지 스캔하고 또는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하기도 하고 횡단 스캔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뭐 이렇게 믹스해서 쓰는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앞에 장에 가스가 많이 차이고 이럴 때는 환자를 이렇게 뒤쪽으로 프론 포지션에가 예측해서 이 종단 스캔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이 이제 그 두껍거나 근육이 많이 두꺼우면 잘 안 보입니다만 소화나 이럴 때는 이 등의 근육이 그렇게 발달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배측으로도 스캔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패닝 테크닉, 부채살 타법이죠. 우리 야구에서도 타율이 높으려고 하면 패닝 테크닉 해야죠. 그렇게 공에 투수의 공을 받아가지고 땡기도 치고 밀어도 치고 그걸 스프레이다 뿌리는 않다죠. 그렇게 하면 이제 타율이 높아지죠. 주구장창 땡겨 치거나 뭐 밀어치게 되면 수비수들이 다 알아가지고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 안타가 나올 구멍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 스캔할 때 이렇게 같은 면이라도 이렇게 부채살 하듯이 초음파 빔의 각도를 변경시켜주면 놓치지 않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채살 스캔을 하는 것 주로 종단 스캔할 때 많이 있습니다. 종단 스캔할 때 한 면만 보지 않고 초음파 빔을 이렇게 기울이면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병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횡단 스캔이나 단축 스캔할 때는 슬라이딩 테크닉, 그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 이제 스캐닝 테크닉이죠. 슬라이딩 패닝을 쓰죠. 여기 이제 슬라이딩 패닝이죠. 장축에서 보고 초음파 빔의 각도를 변경시키면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요거는 이제 슬라이딩이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기 중간 부분이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슬라이딩. 이게 장축 스캔은 패닝 테크닉, 횡단 스캔은 슬라이딩 스캐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좌측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축은 패닝 테크닉, 단축은 슬라이딩 테크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 신장 스캔 영상법 한번 복습으로 해보겠습니다. 신장의 장축인데 볼 때는 이제 키드니를 리버를 윈도로 해가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장축을 볼 때 제일 길게 나오는 화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콜텍스하고 메줄라가 구별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컴프레션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우폴이 문제가 되죠. 로우폴에는 여기가 장관 콜론하고 겹쳐서 이 로우폴의 끝부분에 병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루브를 각도를 잘 해가 요 끝부분에 병변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슈파인에서 관찰했는데 때로는 이제 우측 신장이 잘 관찰이 안 될 때는 환자를 이제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가 체위를 변경시키면 우리가 관찰을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슈파인 하거나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장의 종단 스캔에서 콜텍스, 메줄라, 버팅 칼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쭉 해가 위쪽으로 이제 어퍼 쪽으로 쭉 관찰을 로우를 보고 어퍼를 봤는데, 어퍼에 관찰할 때 제일 이제 포인트는 여기 질문이 많습니다. 어퍼나 로우에 보면 마치 시스트 같은 안에코
무에코 같은 이런 이제 병변이 보이는데 이것이 시스하냐 뭔데 이거는 컴파운드 파필라입니다. 이 신장이 이제 파필라 두 개가 이런 합쳐져 있습니다. 이 컴파운드 파필라인데 여기 파필라가 두 개인데 세 개가 융합돼가 저에코로 보이는데 이걸 이제 낭종으로 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드레날 글랜드를 보게 되겠습니다. 아드레날 글랜드는 여기에 고에코 어퍼 부분에 고에코 부분에 저에코입니다. 저에코가 아드레날 글랜드고 고에코는 둘러싸는 고에코는 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를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로포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단 스캔입니다. 횡단 스캔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베스를 봐야 되죠. 여기 라이트 레날 베인 밑에 레날 아트리입니다. 아트리를 관찰해야 됩니다. 요 쭉 따라가면 아트리는 두 개가 abdomen aorta하고 연결되고 베인은 이렇게 IVC하고 연결되죠. 이렇게 하일룸프 유레타는 이쪽에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 유레타는 보이지 않고 유레타가 딜라테이션 되면 관찰이 됩니다. 칼날 떼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리날 베인, 리날 아트리. 혈관이 보면 혈관 색깔이 이 아트리는 굉장히 혈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밝게 나오고 베인은 진하게 나옵니다. 레드 블루 컬러가 동정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혈관이 프루브 쪽으로 가면 레드 컬러, 프루브에서 멀어져 가면 블루 컬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횡단 스캐너에서 상부에서 하부까지 쭉 밀어 올립니다. 여기에 이제 횡단인데 어퍼 쪽이죠. 라이트 어퍼고 조금 더 내려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하일룸 쪽에 키드니의 신문부 쪽을 보는 거고 요건 좀 더 밑으로 내려오고 좀 더 밑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놓치지 않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측 신장 종단 스캔인데 후방에서 전방, 후방에서 앞쪽으로 가가 후방 쪽이고 여기에 더 앞으로 가면 전방으로 가죠. 요 완전 전방 내측으로 가버려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가버리고 내측으로 가면 뭐가 보이냐면 정션화 파랭키마 디펙트가 보입니다. 접합부 실질교설에서 키드니 업하고 로어가 만날 때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난 부분에 이렇게 신실질이 없습니다. 그쪽에 커넥티브 티슈가 보이고 이 중심에코 복합체 연결되어 있어 보입니다. 좌측 신장도 우측 신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스프린이고 이쪽이 어퍼 쪽이고 여기 로우 쪽입니다. 어퍼 쪽은 그래도 스프린을 윈도로 해서 관찰이 잘 됩니다만 로우 쪽은 이쪽은 장안가스가 많아가 관찰이 좀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 스캔이죠. 연속 스캔, 패닝 테크닉 또는 이 슬라이딩 패닝 테크닉이 좋습니다만 또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오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패닝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닝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칼라 도플러, 키드니에서는 칼라 도플러가 굉장히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유용한 것은 우리가 신장에 이것이 슈도메스가 있을 때 이것이 슈도메스냐 트루메스냐 감별은 이 칼라 도플러가 도움이 되죠. 칼라를 떼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제가 슈도메스는 그 중간 부분에 정상 혈류가 관통합니다만은 메스일 때는 메스 주위의 혈류를 둘러싸고 또 메스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혈류 신호가 관찰됩니다. 이걸 관찰해 보면 이것이 슈도메스냐 메스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키드니의 칼라 도프에서 혈류의 벨로시티를 재서 그게 벨로시티를 재면 저항계수 레지스텐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RIH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는 인플레메이터 디지즈하고 또는 튜머러스 디지즈 감별을 하는 데 쓰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인플레메이터 디지즈는 RIH가 낮고
종양성 질환은 RI치가 높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오버랩도 많이 되고 반드시 그렇지 않을까. 요즘은 예전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라 도플러 그래도 다이베틱 네프로파시 때는 신장의 행태는 정상이지만 RI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크레아티닌 레벨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또 뭐 임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할 때 리젝션이 일어나면 RI 치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초기에 RI 치수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칼라 도파 헬륨 신호가 보이죠. 여기에 인터로발 아트리의 중간 부분에 헬륨 파행을 이렇게 재고 요거는 기시부에 재습니다. 당연히 기시부의 헬륨 속도가 좀 더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Vmax, Vmin, 그게 최고 박동기, 동맥기, 정맥기 에서 요걸 이제 VX 이걸 나눠 가지고 RI치를 냅니다. Vmax, Vmin 나눠가 Vmax로 나누면 이걸 이제 RI치가 나오게 됩니다. 정상은 0.6 정도인데 0.7 이상 되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렇게. 그 다음 파우더폴로 하게 되면 유속이 늦은 헬륨 식도도 헬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칼라 도플러도 아티팩트가 많이 있지만 파우더폴로 현상이 더 헬륨의 아티팩트가 많이 생기니까 검사할 때 게인을 컴프레션을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션 아티팩트나 주위에 구조물에 의한 아티팩트가 많이 생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뭐 키드니 랭스, 위더스, 뎁스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뭐 랭스, 위더스, 뎁스 다 안 재고 중량의 랭스 길이입니다. 보통 10에서 12cm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사에. 그래서 크로닉 리날 디지즈는 9cm 밑으로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드니를 볼 때 10cm 이하, 9cm부터는 키드니가 위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스톤의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내과나 그 가정의학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제 신장 초음파가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옆구리가 아프다 하면 일단 하이드로네프로시, 유레트랄 스톤이 있는지 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비뇨기과하고 내과하고는 참 관계가 이상하죠. 우리는 비뇨기과 열심히 환자를 찾아가지고 보내주죠. 스톤 찾아가 보내주지, BPH 찾아 보내주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찾아주지. 그 다음에 뭐 아주 드물지만 리날 셀 CA까지 찾아가 줍니다. 근데 비뇨기과는 아쉽게 우리한테 내과에 환자 보내는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비뇨기과에 열심히 도와주는데 비뇨기 선생님도 우리한테 술을 잘 사주고 명절에 선물을 잘 주게 되죠. 유레트랄 스톤의 이제 초음파 소견 이렇게 되면 유레트랄 스톤에는 이렇게 브라이트 밝은 고에코 그 다음에 포스를 에코 섀도를 동반합니다. 스톤이 3mm 이하 되면 섀도를 동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톤이 유레트를 맞게 되면 하이드로네프로스 수신증을 일으킨다.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톤에서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스톤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스톤도 작을 때는 트윙클 아티팩트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드 초음파하면 유레트로 베시큘러 장션 부분에 유린 제트가 보이지 않죠. 거기에 돌로 막혀버리면 유린 제트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유린 제트가 무엇이냐? 거기는 소변이 방광으로 나오는데 왜 칼라로 나오느냐? 그거는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모션. 그래서 우리가 칼라 신호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헬류도 아니고 액체가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이 칼라 아티팩트가 생깁니다. 우리 아사이티스 환자들 있는 리버시로 아사이트 환자들 초음파 검사하고 환자의 그 모션을 체위를 변경할 때 보면 칼라 도플러에서 이 그 액체 아사이티스에서 갑자기 칼라 신호가 보입니다. 그거는 이 액체가 움직일 때 나오는 모션 아티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키드니에서 이 스톤이 생기면 잘 막히는 데가 세 군데죠. 여기에 세 군데입니다. 이쪽에 이쪽에 펠비스하고 유레터 사이에 이 부분이 갑자기 좁아 제가 막히고, 요거는 일리아가 아트리 크로시 가는 부분이 잘 막히고, 방광에 들어가 유레트로 베시큐럴 장션 요게 잘 막히고, 유레너를 브레드하고 유레스라고 들어가 요번에 또 네 군데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막히게 되면 유레타가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래서 그레이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레이드 제로는 정상이고, 펠비스가 딜라테이션 됐을 때는 마일드 딜라테이션, 이럴 때는 그레이드 1이 되고, 펠비스가 좀 더 많이 딜라테이션 그레이드 2고, 그레이드 3는 펠비스도 늘었고 칼릭스도 확실하게 늘어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 4는 그레이드 3에 플러스 이 리날 셀 실질이 아트로피를 일으키는 50% 이하로 아트로피 체인지 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그레이드 여기에 2와 여기에 그레이드 2하고 3는 뭐 확실히 가는데, 그레이드 1하고 2하고는 약간 애매하죠. 마일드, 모더레이트, 어디까지 마일드냐 모더레이트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 펠비스는 늘어났고, 여기에 카리스가 약간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그레이드 2를 주고, 확실하게 다 늘어서는 그레이드 3로 주고, 그 다음에 신실질이 위축이 됐을 때는 그레이드 4로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늘어났고, 여기에 보시면 그레이드 2는 여기에 카릭스 부분에 약간 뾰족뾰족하고, 그레이드 3는 확실하게 다 늘어났고, 그레이드 4는 이렇게 늘어나고 신실질이 거의 잘 보이지 않는 위축상을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트윙클링 아티팩트입니다.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조건이 이 스톤이 러프한 스페이스일 때, 초음파 빔이 부딪히면 그게 막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적에 초음파 빔에 앰플리튜드 체인지가 생겨가지고 칼라 신호가 레드 칼라, 블루 칼라로 막 섞이는 것이 이렇게 컴플렉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결국은 러프한 리나 스톤에 생깁니다. 스무스한 스톤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레트로 스톤, 트윙클링 아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토의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인 선생님 반갑습니다. 질문 좀 부탁합니다. 이상인 선생님. 말로 해도 되겠습니까? 말로 해도 됩니다. 당연하죠. 저는 소아과 의사인데요. 예. 10세 미만 애기들은 대부분 자세 변화를 안 해도 잘 보이죠? 수파인에서 다 보이거든요. 예. 10세를 좀 넘어가면 이제 기존의 스캐닝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대학병원에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찍은 영상을 봤을 때는 이 영상은 등 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나올 것 같은 영상이 되게 대부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과 선생님들은 스캐닝을 등으로 하시는지. 등으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소아에서는 슈파인에도 잘 보이고 등 쪽도 잘 보입니다.
등으로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여보세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거의 루틴인지가 소아에서는 등으로 하시면 좀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성인에서는 이 등으로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등에 근육이 많이 두꺼워가 등에서 잘 안 보입니다. 하는 경우는 우리는 스톤이 있을 때 네. 스톤이 중간에 일리아가 아트리얼 크로싱하고 거기에서 막힐 때 그럴 때는 등으로 프롬 포지션에 갑니다. 그 다음에 소아에서는 우리가 키드니 초음파상에 보시면 성인과 달라가지고 콜텍스가 에코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성인에서는 콜텍스 에코가 고에코로 보이지만 소아에서는 콜텍스 에코가 그렇게 고에코로 안 보이거든. 왜냐하면 소아에서는 그로메루스가 성인하고 똑같지만 이 그로메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그로메스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초음파 빔의 반사가 많이 돼가 고에코로 나오고, 그래서 소아에서는 콜텍스 에코가 그렇게 메줄라베에서 그렇게 고에코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과 선생님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이제 소아에서는 열이 나면 성인에서는 유모니아나 뭐 복기전, 소아에서는 이 유레트로 베스큘 리프렉스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이래서 이 파이로네프라이티스에 인해서 열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파이로네프라이티스를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느냐 했는데 파이로네프라이티스는 초음파로 진단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메줄라에서 인터스티셜에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뭐 영상으로 진단이 안 되고 그게 심해져가 압세스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진단합니다. 그런데 소아에서는 우리가 비뇨기과 염증 질환할 때는 초음파가 왜 중요하냐면 컨제니탈 아노마리가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아에서 특히 뭐 유레트로 시일이 있거나 유레트로 베시큘러 리프렉스가 있거나 또는 호수 키드니가 있거나 더블 유레터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비뇨 키드니 유레터 브레드에 아노마리가 있으면 이 리커런트한 인플레메이션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아에서 이런 인플레메이션 때는 컨제니탈 아노마리가 동반되는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인 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소아과 선생님이시구나.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지원 선생님, 김지원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지원 선생님. 예, 얼굴은 못 보여주시네요. 질문해 주세요. 큰 소리를 해주세요. 예, 예. 네. 제가 아직 초보여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긴 한데, 예, 그 생각나는 데 질문하면 됩니다. 네,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볼 때, 예, 뭐가요? 하이드로네프로시스 환자에서 예, 블레더 필링 여부에 따라서 예, 페이드가 좀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필링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배뇨를 하고 다시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반드시 브레드가 빵빵하면 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브레드 필링이 되더라도 하이드로네프로시스로 신호가 확장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보이는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죠. 이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아니냐. 근데 소변을 이래 보면 방광이 많이 필링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면 소변이 빠져나간 후에도 배변 후에도 이렇게 신호가 키드니 안에 신호가 확장이 되어 있으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맞죠. 그러나 그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아주 뭐 임상적인 의미가 거의 없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고, 또 소아에서는 유레트로베스큘러 리플렉스가 많으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생기가 이 없더라도 신우가 정상보다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는 우리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에서 감별할 질환인데, 첫째는 우리가 신장 안에 중심에코 복합체에 리날 베인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으면 마치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신우 주위에 지방 종증 해가지고 신우 주위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가 때는 마치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페리펠빅 시스트라 해서 신우 주위에 림파틱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면 그것도 마치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우의 종양이 생기면 트랜지셔널 켈신, 이 종양이 생기면 종양 자체가 저에코로 보일 수 있고, 또는 이 종양에서 국소적으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 할 때는 반드시 칼라 도플러를 띄어가지고 이것이 진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아닌지를 한번 룰아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허정근 선생님 들어오셨죠? 예,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한공창 선생님 얼굴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한 선생님. 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네.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